네, 현재 시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어제 반도체주들 날더라고요. 시장은 좀 떨어졌는데. 네. 예. 뭐 엔비디아 같은 그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뭐 24%, 장중 뭐 장중 29%. 예. 그것도 놀랍고 우리 SK 하이닉스가 막 7%, 6%. 아, 지금 10만 닉스라면서요. 10만 닉스. 예. 예. 2차 전지 또 어디 갔죠? 그래 참 이게 빨리 돌죠. 그렇죠. 뭔가 요즘은 주도주 또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요. AI 또 반도체 이런 쪽만 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굿모닝 마켓에서 살짝 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포모, 예. Fear of Missing Out 또 나만 소외되나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지금은 이제 반도체나 AI 쪽인데 월가에서부터 또 슬슬 얘기는 들려옵니다. 이 헤지펀드 업계에서 이번에는 AI로 한번 장 만들어 볼까 하는 이런 흐름이 보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냥 경계감을 갖기에는 이제 또 겨우 시작 단계라서 예. 점점 그걸 갖다 이렇게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또 속병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 어쨌거나 그 시장 흐름에 우리 같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내지는 마켓 팔로워 입장에서는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순응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맞서지 말라는 말고, 게 네, 또 이럴 때 해당이 되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준 소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나스닥, 엔비디아가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일단 숫자만 보고 그다음에 기사를 보니까 나스닥이 1.7%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1.7 혹시 이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볼 정도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앞서 이진우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무서운 것이 새로운 산업이 이제 개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 새로운 산업이 개화됐을 때 그것들이 이제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우리 시대를 바꾼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작용이 있죠.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멀리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밀레니엄 버블을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네.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일종의 거품도 있었었죠. 거품도 있었었지만 그때 당시에 거품을 해소하면서 꾸준히 올라갔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2000년대는 고점을 찍었다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10년 만에 그걸 회복하면서 지금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 학습 효과도 있었던 상황,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2023년에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항상 우리가 경기 둔화가 오면 그건 이제 기존의 경기였죠.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가 항상 나타나줬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 거죠. 더군다나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열린 건 아닙니다. 예. 엔비디아도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게 8년 동안 이 분야에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폭발을 한 거죠. 그 임계점이 달했다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준 선생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이게 시작이 단순하게 이제부터 해볼까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가 돼 왔고 충분히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해왔었던 상황.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몇 년 동안 준비한 걸 이걸 오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 오픈했을 때 약간 삐그덕거림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걸 빠르게 지금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KT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벌써 발표를 했었죠. 올 하반기 때 하겠다. 그것도 역시 몇 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저 같은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IT 쪽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도 문자를 좀 몇 개 받았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웹에서 AI와 관련해서 뭘 하니까 약관이 개정됐다라든지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이게 대중화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챗 GPT처럼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야. 자, 인공지능 나 이걸 하는데 해결해 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가공해서 우리들에게 근접해 왔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실생활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 기업이 AI를 합니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소리섬 없이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부분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올 초에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퍼포먼스를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부침이 컸었습니다만 저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셨다는 게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미국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 보여주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았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이 윗골을 달면서 밀렸고 네. 어제 미국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1% 내외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경쟁이 심화인 거고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기업들에게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 이 기업이 결국 뒤에서 지금 현재 웃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저는 보이고 있는 것이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소장님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네요. 네. 첫째는 그 젖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90년대 중반 제 기억에 인터넷이 한참 우리나라 소개될 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이 뭐 기계치 뭐 이런 쪽인데 그 직장에 선배가 하루 종일 그때부터 초기인데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모뎀 모뎀 시절. 시절. 모뎀 시절에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였어요. 오, 저런 걸 어떻게 하지 싶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된 거고 아마 AI도 그럴걸요. 알게 모르게 우리 조금씩 접해가고 있고 언젠가는 그 AI라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나중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진짜 AI가 사람 잡아먹겠다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다음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 말씀 그때 밀레니엄 버블 시절에 숱한 그 기업들이 IT 관련해서 막 올라갔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했지만 그 버블 단계는 언제나 거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요, 그래도 구글이요, 살아남은 기업들이 세상을 바꿔왔고 그 기업들은 평가를 받았던 거고 그때 같이 우했으나 실체가 없었거나 아무 경쟁력이 없었던 것들은 다 사라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AI가 되었건 메타버스가 되었건 뭔가 나오면은 같이 이렇게 가긴 가는데 그 다음에는 꼭 실제 옥석 가리는 과정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도 저도 이제 익혔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가 처음에 기대감이 있을 때는 관련 네. 산업들의 관련들이 다 올라갑니다. 다 같이 가죠. 네. 그때 이제 옥석을 가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펀드멘탈을 보고 옥석을 가린다? 그거는 상황을 못 쫓아가는 거죠. 네, 예. 처음에 올라갈 때는 우한이 갈 때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한이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번 꺾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 그러면 펀드멘탈을 보는 거죠. 그래서부터 이제 펀드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문제는 이제 펀드멘탈에 따라서 바로 주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거품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실체가 좀 안 보이는 게 아직 안타깝게도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실체가 분명히 나올 거로 저는 봅니다. 분명히 실체가 나오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은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한 가지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원래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 같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별로 보지 않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외국 기업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챗GPT와 관련해서 지금 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점유율들을 지금 빠르게 증가시켜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업이라든지 거기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포착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대중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조차도 우리가 매출이 안 일어난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냉정한 판단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뭐 최근에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사들이고 그렇습니다. 있고 사실 엔비디아발로 이제 수요가 급증할 거다는 전망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여기서 미세한 틈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인공지능 GPU와 관련해서 본다라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앞서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매출이 있습니다만 그 비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둘 다 GPU를 안 하느냐 다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규모 대비 GPU 비중 굉장히 낮고요. 네. SK하이닉스에서 GPU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었을 거예요. 딱 두 가지. 삼성전자 7만 원 지키나, SK하이닉스 10만 원 지키나, 네. 요거에 이제 관점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차 소장님 옆에 나오는 저 반도체 관련주 화면에서 네. 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봉 모습이 지금 그 설명하신 내용이 좀 녹아 있네요. 삼성전자는 어제 굉장히 고점 대비
음봉을 많이 예. 밀리면서 음봉이 좀 키가 좀 컸죠. 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아래꼬리가 달리네요. 장중에 밀려도. 그러니까 저도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네. 삼성전자 미리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갭 상승을 했었죠. 네, 제가 그랬죠. 이제 이 자리에서 했을 때 15% 동시효과지 갭 상승을 했고 그게 스테디하게 유지되다가 어제 다시 한번 또 갭 상승했지만 그 갭을 메웠거든요. 작년에 메웠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어제 처음으로 갭을 떴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트 모양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SK 하이닉스다 삼성전자 보지 말고 가리고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 차트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첫 갭 상승이었으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절대 가격은 삼성전자가 더 싸지 않습니까? 한 100여만 주 샀는데 SK 하이닉스는 200여만 주를 샀어요. 그렇게 보면 최소한 2배 이상 SK 하이닉스를 가격도 비싼데 더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퍼포먼스 그리고 앞서 전 코너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동평균선이 삼성전자가 주봉이 걸린다라는 네, 것들 네. 이런 것들 그 SK 하이닉스도 오늘 올라가면 좀 주봉이 보여요. 주봉으로 약간 위가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당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누가 강요하면 SK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저도 3월 말부터 이제 제가 다른 데 이제 나가는 방송에서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메모리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장주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GPU만 본다라면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주가 상승률을 놓고 보더라도 올해 주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약 150%가 올랐고요, 올해.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약 한 35%가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예. 약간의 이제 격차들이 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를 걸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게 메모리 재고가 바뀌고 지금 그저께 나온 거죠. 중국의 양쯔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퍼포먼스에 대한 수혜는 오롯이 삼성전자가 받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GPU와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에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TSMC 주가도 이렇게 장중에 같이 참고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저 7만전자 고비듯이 네. TSMC 주가도 보니 딱 2월 초에 찍었던 고점을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이번 요 며칠 사이에 돌파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조금 이렇게 같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시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수를 좀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들의 평균 보유 비중이 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이었고 코로나 터지면서 잠깐 50%대 6, 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게 49%까지 수직 급락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50%대 초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균 보유 비중 정도를 이미 채웠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그럼 과연 외국인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보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본다라면 기존 보유 물량을 채운 이후에 더 채우느냐를 봐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기존의 보유 비중을 채우는 정도의 역할로서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2차 전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은 게 또 뉴욕 증시에서 그 니콜라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뭐 2차 전지 쪽 국내 증시에서 보면 최근에 좀 떨어질 때마다 좀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 약해진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실체가 없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뚝 떨어지죠. 네네. 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상증자 테마였죠. 그 무상증자는 네. 실체가 없었던 건데 급등하니까 떨어지는 것도 정말 수직 급락을 했죠. 하지만 2차 전지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있고 그 실적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엇갈리는 거죠. 이게 나쁘다라고 보는 분들은 없죠. 이 평가를 밸류를 어떻게 땡겨오느냐,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보느냐라는 거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실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저가 매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싸졌다, 이 정도면 예, 싸졌다. 예. 특히 고점 대비 30% 이상 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 메리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쉽게 안 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봉이나 이렇게 보면 대세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인데 딱 깔끔히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저는 그게 좀 위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여기서 만약에 강한 2차 전지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와서 끌어올리지 않아주면 그 모멘텀마저 사라지게 되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아직은 2차 전지는 좀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랐죠. 지금 이제 강력한 경쟁 상대인 반도체가 저렇게 집중되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외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동력을 받느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하루 쉬고 네. 그 다음 주에 또 하루 쉬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연휴 구간에 들어가는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거 네. 합병권 우리나라 기업들 합병하고 하는 걸 왜 미국이나 EU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그렇고요. 아, 그래요? 예,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래하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예를 들자면 인텔과 마이크론이 합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기업 합병에 대해서 중국이 자꾸 목례를 부리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하이닉스가 인텔 공장 인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4년 만에 합병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독과점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제 14개국의 그 승인 요청서를 냈고 우리가 11개국에서 예.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3개가 남았는데요. 3개가 미국, EU, 일본입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승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독점이 될 수 있다. 이게 합치면 독점이 될 수 있다. 비근한 예를 우리나라의 과거에 여러분들이 몽골을 가실 때 예. 대한항공밖에 몽골에 안 갔거든요. 예. 그래서 몽골 가는데 되게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가는데 한 20만 원인데 몽골 가는데 50만 원이었거든요. 좀 그거 예, 예. 그러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LCC가 하나 뜸으로써 네. 그걸 이제 해소하는 어떤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한항공 하는 얘기는 그러죠.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미주 노선을 합친다 하더라도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경쟁일 수 있고 글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탄다. 예.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속내는 그게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합병 예, 승인을 영국에서 예, 받았어요. 예. 영국에 승인을 받았을 때 슬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롯은 뭐냐면 각 항공사가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착륙 횟수를 인허가를 받은 게 있거든요. 이 슬롯이 많은 항공사들이 아무래도 이익을 내기가 좋죠. 그렇죠. 비행기가 많이 뜨고 많이 예. 내리는데 우리 대한항공이 영국에서 갖고 있는 슬롯은 17개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7개를 내주고 10개만 갖는 조건으로 영국 승인을 받았어요. 아, 속사정은 그랬네요. 속사정 그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많이 내줬네요. 많이 내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바라는 것은 그런 거죠. 슬롯을 내달라는 아. 거죠. 미국도 지금 현재 LCC들이 많고 막 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내주면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 아킬레스건이 대한항공의 지금 회장의 지분율입니다. 네. 원래 지금 우리가 대한항공 좀만 뒤로 밀어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대한항공 전 회장께서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과 누나와 동생이죠. 네. 싸웠죠. 싸운 상태에서 강성부 펀드가 이쪽 여성분 편에 들으면서 네. 지분율이 지금 장남 지분율이 약간 낮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우리가 8천억을 대줄 테니 네가 아시아나를 가져가라. 그러면 내가 네 쪽 편을 들겠다라고 하면서 비교의 우위가 되면서 회장 취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제가 아는 정도라면 상대방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만약에 지금 이것을 산업은행이 우리가 이것을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을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조 회장 입장에서 보면 지분이 빠집니다. 근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대우조선해양까지 가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원래 이것을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유럽 선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LNG가 독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금 한화로 넘기는 예, 거거든요. 예. 이런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슬롯을 내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합병을 한들 정말 허울은 다 내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항공사에 대한 어떤 매매 포인트는 일단은 지금은 관망으로 좀 전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슬롯이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가 됐다라고 사실 말씀드립니다. 막 리오프닝 때문에 이 항공주들이 좀 기지개를 켤 거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여객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오히려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대형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화물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가장 노선이
황금 노선이 우리 인천 LA 노선이거든요. 네. 주 20회까지 갔었습니다. 하루에 두 네네. 편씩 비행기를 뛰었던 건데 예. 그 슬롯을 내주게 된다라면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핵심 포인트다. 그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LCC는 근데 진에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이익을 냈기 때문에 LCC는 저는 오히려 좀 틈새 전략으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섹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가려진 이슈가 또 부채한대 협상 이슈가 지금 아, 예. 가려졌는데 그래서- 이건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저는 괜찮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만, 뭐 소장님도 군대 다녀오셨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남자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놀려놔도 시간이 갑니다. 3년은 가는데 그 3년 동안 두드려 맞고 나온 분도 있고, 그렇죠. 3년 동안 정말 소위 꿀 빨다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분명히 부채 한도가 결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점점 2011년에 데자뷰가 가는 거죠. 이 데자뷰의 첫 신호탄을 날린 게 영국의 피치사입니다. 예. 신용등급 장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예. 그게 2011년에 원래 S&P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바꾼 이후에 그게 금요일 날 오후였고요.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터졌고 그걸 회복하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부채 한도는 협상이 됩니다. 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기싸움이라는 것은 내년의 대선이죠. 내년에 대선뿐만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지사 선거가 있고요. 상원과 하원 선거가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목소리를 보여야 선거 전략이 유리해질 수가 있죠. 여기에 가장 불리한 건 누구냐? 현재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이죠.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10번 만에 하원.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이지만 10번 선거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뭔가 삐그덕거림이 나타날수록 서로 정치인들의 생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들이 좀 삐그덕거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앨런 장관이 6월 1일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6월 1일이라고 못을 박았고 공화당 측에서는 아니야 여유가 있어. 6월 한 13, 14일까지 갈 수 있어. 이 내용도 읽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협상을 할 때 우리 뭐 빨리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며칠까지 합시다라고 하면 명분을 쌓아가는 거죠. 6월 1일 날 이게 안 되면 앨런 장관은 명분을 쌓은 거죠. 공화당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시간 좀 더 있어라고 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기는 누가 잡고 있냐? 제가 볼 때는 백악관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엎어질수록 오히려 내심 엎어질수록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과거에 오바마 때 어떤 그런 게 보여지고 있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이 그 과거에 받았던 욕을 안 먹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보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볼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한번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호가로 보니까 오늘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상승 좀 예상되는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보유 비중들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시점에 뒤늦게 따라 산다 이거는 좀 약간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요? 우리가 직전에 지금 조선주들 올라가는 거 직전에 따라 샀었던 분들은 다시 또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막 관심을 끌었을 때는 조금 한 템포 좀 늦추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 이거는 쉬었다 가지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뭐 조금은 뭐 몇 주라도 담읍시다. 몇 주라도 담아.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보초병을 세우실 필요는 있을 허전하잖아요. 것 같아요. 보초병 정도. 보초병 정도는 세우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 요걸 이렇게 그러니까 보초병을 세운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숫자 감각이 들어와요. 보초병을 안 세우면 10만 6,600원, 10만 6,500원 이게 아니라 10만 원대 초반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네요. 네. 예. 근데 보초병을 세우면 야 10만 5천 원, 야 내가 1,000원 빠졌네. 요런 어떤 감각이 오기 때문에 보초병 정도. 예, 보초병이라도 세우고 몇 주라도 포트에 담아놔야 예. 훨씬 더 이렇게 시세도 확인하고 그건 맞아요. 관련한 뭐 리포트라도 찾아보게 되고. 뭐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를 보초병을 좀 세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이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초병 정도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 더군다나 이거는 지수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요. 누리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리호, 예. 결국에 저 어제 뭉클하더라고요. 예. 보셨어요. 예. 그걸 보는데 바로 그 실시간으로는 못 봤지만 한 두어 번 이렇게 돌려봤는데 뭐 잘 뭉클해지는 나이도 됐습니다만
굉장히 감격적이었어요. 예, 요즘 소장님이 뭉클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뭐 낙엽이 떨어져도 뭉클하다고 드라마 그러시고, 보고 눈물 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죠. 꽃을 보면 막 이러시고 그러시는데, 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우리 한 단계 이제 그 발에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안타깝게도 한국항공우주가 아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누리호 발사는 누가 주최를 했냐라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누리호 1, 2호는 한국항공우주, 한국우주 항우연이죠. 항우연이 담당을 했고요. 이번 3차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했습니다. 민간에게 이관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발사 주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것을 주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항우연 연구위원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이미 이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라는 게 제가 최근에 하나를 강조하는 게 방산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모집, 네. 우주항공, 네. 그다음에 조선, 예. 그다음에 뭐 탱크, 뭐 이런 거 다 지금 이제 하나가 이제 모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누리호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러겠죠. 이제 우리가 미래 시대는 원래 우리가 이제 1700년대는 대항해 시대였다라면 이제 대우주의 시대로 가는 거죠. 대우주의 시대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발사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우리도 이제 과거에 저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특정 국가 기술을 좀 많이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위탁해서 위성도 발사를 했고 그런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변 국가들의 위성을 위탁 발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수익이 나는 거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저것을 보고 여러분들 보신다면 주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됐다. 현 정부 들어서 바뀐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일단 오늘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지금 당장 기업의 수익에 어떤 나오는 부분들보다는 향후 앞으로 이제 퍼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말 긴 호흡으로 가야죠, 저런 거는. 네, 정말 근데 어쨌든 긴 호흡의 첫 단추를 흔쾌히 꿰었다라고 보면 정말 박수 쳐줄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호가로 봤을 때 0.59% 오늘 또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569포인트.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반등을 좀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5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7% 상승 예상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7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되는 거네요. SK 하이닉스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10만 원을 돌파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 10만 7천 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70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8%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 1% 상승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가 20만 6천 원, 기아는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반도체주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호가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4만 7천 원. 에코프로 강보합권 예상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만 3,900원. LNF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5만 5천 원이네요. HLB는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7천 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0.8% 하락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 보합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역시 네. 반도체주 강세가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예. 지금 뭐 예상 호가대로 시장이 흘러가 준다면은 네. 오늘 우리 저 정민 앵커의 옷 색깔 선택이나 저의 넥타이 색깔 선택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네. 상승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올림머리도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저 확실히 조금 이렇게 미국 장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 일단 나스닥이 또 좋았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장 중에서도 우리가 예전부터 좀 나스닥을 더 많이 쳐다봤죠. 네, 그렇죠. 뭐 다우나 이런 것보다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5월이 그렇게 애초에 시작할 때 생각했던 만큼 나쁘지는 않은
그러게요. 네, 그죠. 세린메이 이제 쏙 세린메이 얘기 들어갔어요. 많이 예. 들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각이 바뀐 게 첫 네. 번째는 이제 신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예.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냈다라는 실적이 거죠. 나쁘지 않더라. 그러니까 경기 지표를 보면 뭐 주가 경기 지표만 보고 네. 주가를 얘기할 때는 어느 누구도 주식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국면이죠. 네.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는 국면이고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도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본 거죠. 우리 경제 성장률이 수직 급락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까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미국과의 금리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나라 경기를 봤다라는 거죠. 경기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 뭐 PF 문제라든지 자영업자분들 대출 문제는 이런 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는 게 정말 생물체처럼 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말 단돌이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일정했지만 빙그레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빙그레? 빙그레. 예. 예. 바나나 우유. 아, 예, 예, 바나나 우유 빙그레 같은 경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잘 구가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설탕 가격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어디서 많이 팔았느냐? 미국에서 많이 팔았어요. 네. 지금 이제 빙그레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7대 3 정도인데 이게 6대 4까지 미국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2공장을 지금 이제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빙그레라고 이제 뭐 오리온 이런 것들을 중국 시장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만 결국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찾아서 개척해 가서 거기서 이익을 했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 무려 300%나 이익이 급증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정말 잘하고 있다. 기업들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 표를 보는 것처럼 예상치를 상회한 비율이 300%가 넘죠. 우리 뭐 엔터주가 생각보다 많네요. 엔터주들 지금 이제 저렇고 진행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엔터주는 지금 또 한한령 리스크가 그렇죠. 하나님 있잖아요. 급브레이크 예. 걸려버렸죠.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엔터주들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급브레이크 걸렸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니 안타깝게 그러니까 됩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소식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않습니다. 뭐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고. 네. 다시 재확산에 대한 네. 어떤 뭐 진단키트 관련도 올라오고 한알령 했는데, 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올해 이제 엔터주들을 좀 볼 때 올 초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를 많이 봤죠. 예. 중국 이제 작년 겨울서부터 이제 리오프닝 했으니까 리오프닝 하면 엔터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야. 뭐 이런 섹터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게 바로 이제 SM 문제, 하이브 문제가 터지면서 그거에 이제 집중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난 게 이제 JYP 엔터의 놀라운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JYP랑 하이브랑 얘기할 때 중국 비중은 별로 거론이 안 됐어요. 예.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거고 아직까지 리오프닝이라 하지만 데이터가 안 나오니 미국에서 퍼포먼스라든지 뭐 A2K 뭐 AK2 뭐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봤었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심리적으로 한알령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공교로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엔터주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특히 잠대 한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속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뺨 맞는다라는 것처럼 예. 그런 게 맞물리면서 조금 조정을 좀 받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우리가 엔터주들이 그 중국과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로 봤었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현상은 한알령이 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게임주들이 좀 올랐어요. 게임주. 게임주들이 좀 올랐다라는 것도 게임주는 사실 판호인데 예. 어떻게 보면 직격탄이죠.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본 가수들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판이 수입이 안 됐을 때요. 예. 소위 이제 백판이라는 거 해가지고 복제품, 그때 당시만 해도 불법 복제품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아하면 이게 침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게임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게임주들이 좀 올랐다는 것은 한알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도 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한알령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금 화면에 저 뒤에 블랙핑크라고 무대에 있던 그 팀은 알겠는데 그 앞에 나온 빨간 모자 막 쓰고 했던 그 팀은 누구예요? 블랙핑크예요. 블랙핑크. 똑같은- 제니하고 똑같은 블랙핑크예요? 예. 제니 얼굴이 같잖아요.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소장님은 얼굴 같은 게 보여요?
난 비슷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냥 그저 이쁘시죠? 근데 어제 예. 금통위 얘기 잠깐만 하고 예. 넘어가자면은 저기 뭐야 조금 금통위가 환율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네. 어제 8원 60전이나 올라서 26원인데 오늘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뭐 4원, 5, 6원 오를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달러 환율도 140엔을 갖다가 지금 살짝 올랐었고 이러다가 위안화는 7위안을 돌파했는데 7.1까지도 뭐 갈 것 같고 한중일 통화들이 다 지금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상대적으로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통화가 그렇게 세계가 쏠리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긴장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렇다. 그리고 이제 달러 대비해서 이렇다라고 본다라면 기존에 벌써 특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어떤 연결성이 조금 약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쪽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형국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긴장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날아가면 코스닥은 소외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2차전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과연 이걸 뚫어줄 수 있는 힘을 확인하는 단계죠. 예. 다들 안 좋은데 너 정말 공부 잘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반도체주 강세도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50% 넘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엔비디아가 주가가 장중에 29%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로 인해서 뭐 주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장비라든지 중소형주까지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이제 홀로 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일단 뭐 호가로 봤을 때는 또 양시장 반도체주 강세가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8% 소폭 올라갑니다. 2,560포인트 반등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반등 보여줍니다. 85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3% 올라갑니다. 69,700원, 69,800원. 호가에서는 분명히 7만 원 선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아직까지 지금 7만 원 회복은 쉽지 않네요. 일단 69,700원. SK하이닉스 어제 10만 원 회복이 됐고요. 지금 주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2.9% 상승 10만 6,500원. 확실히 삼성전자보다 주가 상승 탄력이 좀 좋은 모습이고요. 이건데 LG에너지솔루션이 0.3% 떨어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합니다. LG화학이 0.28% 올라가네요. 71만 4천 원. 삼성 SDI 보합입니다. 70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 강세입니다. 58,800원. 현대차, 기아가 좀 떨어지고요. 네이버가 0.49% 하락합니다. 2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반등 보여줍니다. 0.4% 상승 24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7% 반등 보여줍니다. 55만 1천 원이고요. 셀트린 헬스케어 0.2% 올라갑니다. 7만 3,800원. LNF 보합이고요. HLB가 0.7% 상승합니다. 3만 5,950원. 셀트리온제약이 0.4% 떨어지네요. 지금 8만 5,600원이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1.5% 약세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소폭 올라갑니다. 3만 8,850원이고요. 펄어비스가 0.6% 떨어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97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129억 원, 기관은 82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 집중적으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전기전자 섹터가 0.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5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48억 원, 기관은 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 달러 환율은 3원 50전 상승한 1,329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원화 약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소장님. 네. 예. 일단은 뭐 그동안에 다른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와중에 우리가 환율이 좀 내려왔던 네. 그 시기가 짧게 있었는데 일단은 뭐 다시 동조화 현상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예. 어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금리 동결 해버리니까 예. 이제 미국은 아직도 뭐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살아 있고 하다 보니 시장 입장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차라리 글로벌 달러하고 같이 움직이고 엔이나 위안하고 같이 움직이면은 전망하시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TV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의견 나누시는 걸 보면은 딱 공감 가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네. 생각만큼 잘 안 가네. 어렵다. 장이. 근데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조금 뭡니까 이 뭐 7만도 열고 뭐도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오히려 또 뭐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도 있고 뭐 신용 등급 갖고 또 한 차례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좀 애매하다 보니 여전히 이렇게 경계하시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시장의 심리도 그렇고 많이 부딪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발 반도체에 네.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수혜를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엑스카이니스가 약간의 반사 이익을 보는 정도이고 그 두 주식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면 시청자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조금 전에 계속해서 차트를 좀 보고 한 게 굉장히 좀 우리 차트만 놓고 기술적으로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약세인데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직전에 이번 주 중에 거래가 분출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운드 형태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봉 형태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차트로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힘을 못 받는다라면 지금 이제 둘 다 갭으로 떠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을 소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차라리 천천히 올라서 장중에 2% 3%까지 올라갔으면 버텨주긴 하겠지만 장중에 3% 떠가지고 그것을 자꾸 음봉으로 나타나면 힘이 소진된다라고 보여지면 여기에 이제 또 주말에 대한 불안감 특히 이제 항상 났던 게 미국의 주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우리는 또 월요일까지 연휴죠. 석가탄신 연휴이기 때문에 예. 하루가 더 길죠. 미국도 아마 월요일 휴장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제가 예.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들은 더 큰 일을 벌일 수가 있겠죠.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참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시장은 상당히 우리가 빠르게 반응하는 듯해도 빠르게 잊혀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로봇은 벌써 잊혀져 버렸습니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우리가 뭐 출산율 저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뉴스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오전에. 그러면서 이제 뭐 방송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로봇 관련주는 벌써 시장에서 그 언제적 얘기냐 싶을 정도로 저렇게 퍼포먼스가 지금 안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시장은 지금 이제 반도체에 이제 보인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차전지만 보다가 네. 이제 반도체를 보다 보니까 저렇게 시장에서 소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의 빠른 순환매의 특징 아니겠나 그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전체적인 힘을 따지는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자면 코스닥의 지수가 중요하네요. 840이. 예, 거의 지금 뭐 한 1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는데 840에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가 지지가 안 되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조금 횡한 뭐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좀 물리적으로 떨어지다가 라운드 걸리다가 네, 딱 네, 그 네.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며칠 힘이
강하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다들 시장은 좀 극심한 눈치 보기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나름대로 좀 생각보다 강합니다. LG 화학 그러니까 같은 대기 경우 매수세가 좀 있기는 있어요. 해요. 예, 진짜. 항상 이게 이제 예. 부드러운데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었어요. 예, 거래량 예. 자체는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매도하시는 분들도 일단락은 어느 정도 매도하실 분은 급하게 하셨던 분 했고 나는 이거 장기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매도가 좀 줄은 면도 있고 이 정도라면 난 사겠다라고 하면서 매수가 좀 늘어나는 면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네. 여기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주는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60일선의 힘이 남아 있네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근데- 단순하게 60일 힘을 거래량으로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관심 있는 분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죠. 아하, 올라갈 예, 때는 예. 대중주면서 거래량을 100만 주 이상씩 에코프로 같은 경우 400만 주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100만 주도 거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줄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뭐 우리 앞서 한알령 얘기했었습니다만 오늘 컴투스라든지 SMYG 같은 경우 약간의 조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어제 강했던 펄어비스가 오늘은 약간 약한 흐름들 보이니까 차분하게 좀 대응하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주 발사체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항공우주는 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라가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시장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연휴 앞두고 아직은 좀 누가 나서는 거 따라갈게 하는 거를 좀 기다리는 듯한 네. 느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도체 쪽도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장비 쪽 종목들이 잘 나가는 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어제 보니까 외국 기관이 또 사고 있고, 대단하더라고요. 예, 뭐 오늘도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반도체 장비 쪽에 보면은 뭐 어버브 반도체도 있고 윈팩도 있고 한미 반도체 있고. 다 이게 또 좀 중소형주 장비 쪽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하나의 또 시장의 특징이죠. 지금 이제 이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퍼포먼스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딱 중심 잡아주면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구간에 있는. ISC는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게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뭐 실적이 좋냐 나쁘냐라고 본다라면 물론 저게 이제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의료용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당장 퍼포먼스가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는 대형주가 묻어 있으면 중소형주들이 탄력성을 확실히 줬죠. SK하이닉스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고 그 대신 또 한 가지 보면 그동안 트레이딩 자금이 대거 몰렸던 2차 전지가 네.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그 처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움직였었던 것은 인공지능이 움직여줬거든요. 인공지능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항상 윗골을 달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반도체가 가면 장비는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네. 어떤 그런 형국으로 좀 시세가 좀 몰리고 있는. 근데 차트라든지 거래량을 보면 약간의 이제 좀 전문 영역으로 좀 들어가 있는 차분히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전문 영역으로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는 장비주들이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의 모습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오랜만에 그 좀 한 달 지났으니까 그 SG 아, 증권발 예. 네. 그 무더기로 하한가 기록했던 종목들 사실 개인 투자자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또 그런 종목에서 또 수익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 면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나름대로 이게 시장에서 보면 네. 이 관련 종목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이거 정말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들도 괜찮은 있었어요. 기업들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갈 때 저도 이준 소장님과 다른 방송에서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는데 작년 가을쯤에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저 뚜렷하게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뭐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게 워낙 회사가 좋고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ROE도 좋고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조금 오버스럽긴 해도 그래도 뭐 갈 수는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노렸던 거죠. 이 했던 분들이 아주 세련되게 작전을 했는데 막판에 결국 뭐 배신 때리는 선수가 그렇죠.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작전에 전형적인 거죠. 네, 네. 첫 번째 기획은 굉장히 잘했다. 네. 누군지 볼 수 있게 했고 더군다나 갭으로 한 번도 안 뛰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간 게 예. 이게 정말 잘했지만 항상 사람 욕심이라는 게 네. 극단에 가서 이제 터진 거죠. 자, 일단 지금 SG 사태 이후에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일부 저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냐라고 했었던 그런 어떤 뭐 퍼포먼스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워낙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주식과 수급은 다른 거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맞습니다만 수급은 일단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요 해결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좀 서두르신 게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좋은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좋은 주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미인대라는 단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눈 안에 내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 다 자기 와이프가 세상에 제일 이쁘겠죠. 하지만 다른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야 되니까 이거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비유를 들자면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 이후에 미국의 지방은행 사셨던 분들 우리나라 대략 한 1,500 정도 사셨는데 그게 상장 폐지되면서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은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 기간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최근 한 달 추이 그 그래픽 보다 보니까 유난히 한 종목이 낙폭이 적네요. 다울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 최근에 보니까 뭐 슈퍼기미로 불리는 김기수 씨가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다울투자증권 얘기가 있어요.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M&A에 대한 가능성, 인수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이 네.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죠. 할인 지주가 좀 적었던 것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저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구제역이 터지면 구제역이라는 게 발굽이 이제 2개 있는 동물들에게 가는 돼지.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돼지하고 예. 소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수산물도 좀 걱정이죠. 네. 그럼 먹을 수 있는 건 뭐죠? 닭? 그분이 그렇게 딱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명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육계 관련주들이 명쾌하게 지금 올라가는 면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이제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다 지금 이제 좀 안타까운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좀 선별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리튬 얘기 한참 하다가 요새 좀 쑥 들어갔는데 좀 움직였나요? 최근에?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 기술적 정도, 반등? 예, 장중에 뭐 한 2% 3% 정도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자 올라갈 때도 흔들리면서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도 흔들리면서 떨어집니다. 리튬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동력을 다시 이제 우리가 받기에는 좀 약하죠. 원래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인간의 그 경제학적인 법칙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 자극이 자꾸 이제 연결이 되면 그 자극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리튬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리튬이 정말 2000년대 핵심 산업이고 우리가 그 광산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호를 했지만 보니까 리튬은 세계 여기저기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한 가지 이제 리튬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하나를 또 이제 옥죄겠다 또 이런 얘기들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원 싸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지금은 오히려 자원에 대한 것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차 전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자원과 관련된 것들, 뭐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뭐 뭘 보유하고 있느냐였다가 지금은 그게 이제 저걸로 간 것 같아요. 곡물 쪽으로 가고 이제 먹거리 쪽으로 가는 흑해 곡물 협상 때문에 곡물 쪽으로 가고 설탕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올해 또 한 가지 시장에 보이지 않는 특징은 투자자분들이 자원과 관련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신다. 처음엔 리튬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어떤 종목 샀는지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PSP, 삼성 SDI, 기아, ISG,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방산 있을까요? 자동차, 방산 자동차 이런 종목이네요. 뭐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대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만약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사는 게 아니라 방산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건 이제 방산이고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게 산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그 일부 뭐 우리가 이제 그 노조와 임금 협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이제 노조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제 목소리를 냈거든요. 상위금 800% 올려달라고 그러고 기본급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세게 때려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항상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노조가 얘기했을 때는 역설적으로 성과가 사상 최대일 때예요. 사상 최대니까 나눠달라는 그러네요. 얘기고 예. 그게 그때 그러면서 주가가 노이즈가 생겼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였다라는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들이고 이익이 났으니까 나눠달라는 거지 네. 이익이 안 났는데 어떻게 나눠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노사 담당 부사장 직급이 계세요. 부사장 자체가 부사장 직급이 노조를 담당하는 게 조직화돼 있는 거고 그건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항상 넘어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부채 한도랑 똑같다.
극단적으로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현대차 주가에서는 그런 노이즈가 오히려 매수기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